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비닷컴 통해서 봤을 때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러셀 2000 지수까지 약세로 마감했죠. 나스닥 지수는 1.78% 하락 마감했고 다우 지수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헤드라인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중동발 충격,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 국제 유가가 역사적인 공급 쇼크로 급등 영향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금리나 기대감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NDF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2원 54전으로 전일 대비 13% 넘게 상승을 한 게 나오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3% 하락 마감했고요. 다시 변동성 지수 VIX는 올라섰죠. 일단 12%, 자 12% 올랐습니다. 이런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주요 종목분들도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1.53% 하락 마감했고, 애플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가 약세 마감했죠. 테슬라 3.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이런 종목은 상승했고요. 팔란티아 테크놀로지가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19% 하락했고 AMD도 3.4%대 약세 마감했네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S&P 500 매부를 한번 잠깐 보시죠. 빅테크와 반도체 약세를 좀 보였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랄지 요 정도급, 그리고 소비재 쪽, 담배,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나 유틸리티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방산주나 이런 쪽도 산업재도 좀 약한 모습이죠. 일단 오늘 자, 미국장은 좀 이런데,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좀 일어났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쭉 내용은 여기 이제 지금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좀 보고 계시고요. 야후 파이낸스 헤드라인도 한번 보시죠. 보면은 주가가 다시 이 유가 급등, 유가 급등에 매도가 또 부추겼다는 내용이죠. 참 어지럽습니다. 일단 특히 국제유가 동향 보게 되면 WTI 원유 선물이 배럴당 96달러, 그리고 이 브렌트유가 10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0달러를 넘어섰죠. 쭉 보게 되면요. 일단 이제 이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의 강경 발언. 이게 이제 또 시장을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호르무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죠.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또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도 또 여기에 쭉 이 블룸버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은행주가 오늘 또 약세를 좀 보인 이유가 좀 나오는데, 3호 신용시장의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융주가 좀 급락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위험 심리가 좀 확대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 이유는
실제 공급 차질 우려가 헤드라인이 아니라 물동량 차질로 번졌다. 일단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섰다는 내용. 단순한 전쟁 프리미엄이 아니라 히스토릭 서플라이 쇼크로 인식되고 있다. 원유가 실제로 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좀 이런 내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부분 마비 리스크.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의 초강경 발언.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위협. 뭐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어떤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완전 봉쇄가 안 되더라도 보험료 상승, 선박 운항 지연, 우회 운송 증가, 정유사의 재고 비축 확대, 아울러서 전쟁의 장기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정적인 어떤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가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안정을 찾지 못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US work to tame oil price. 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왔죠. 즉 미국이 유가를 길들이려고 한다. 뭐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시장은 아직 시황 통제에 성공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진정 발언이 이번에는 잘 안 먹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충격 가능성, 요걸 더 시장에서 봤다는 거죠. 당연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 급등이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과 경기 민감 업종 이익 전망을 동시에 훼손했고, 여기에 AI 반도체 규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오프가 좀 이어졌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급등,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은행, 금융주의 악세,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뭐 당연히 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주 정도는 미 증시에서 뭐 강보합 정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에너지 관련주 상승했고요. 원전 관련주도 그냥 강보합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네요.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수록 원전, 전력, 인프라 테마는 우리 시장에서도 좀 부각될 여지가 좀 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영향을 좀 받겠죠. 자, 미국 섹터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뭐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불리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원유가 안 나니까 에너지 순수입국이고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이고 원달러 환율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수급에 영향이 좀 크죠. 미국이 빠질 때 우리나라는 보통 반도체나 코스닥 성장주, 자동차나 화학주가 좀 더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나리오별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짜보죠. WTI 원유 선물이 95달러에서 배럴당 95에서 100달러 유지대 원달러 환율 상승. 나스닥 선물이나 반도체 선물 약세 지속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비중을 또 줄일 것이고 성장주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방산이나 정유, 전력 일부 배당주 위주의 방어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유가가 진정되느냐. 진정되게 되면 뭐 이렇게 또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반도체가 바로 뜨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흐름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외국인 현물 순매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죠.
역시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의 순매도. 자,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순매도였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도 상단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지수를 팔았다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팔았고요. 순매수 상단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항공우주 뭐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단에는 이제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레인보우 로봇 좀 성장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는 약하고 조선 원전 전력설비, 코스닥 바이오 로봇이 어제 선별적으로 강세였는지 어제장은 이랬다는 겁니다. 만기를 구조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지수 해지, 원아인드의 최우선 타깃이 대형 반도체였다는 얘기입니다. 만기의 코스피 200과 대형주 바스켓이 파생, 선물옵션과 연결되어 있고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로 깔아두게 되면 현물에서 지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같이 줄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현상이었고 프로그램 매도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던진 날이라는데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2조 1천억입니다. 숫자가. 그다음에 비차익은 2조. 종목 선택이 아니라 지수 자체를 파는 흐름이었다. 뭐 대외 환경, 이란 전쟁, 호르무즈,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달러 리스크 이게 당연히 장애했고 대형 반도체는 팔고 있지만 또 소부장은 좀 샀어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은 원익 IPS, 파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같은 소부장이나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팔았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어제장에서 조선이나 원전 전력 설비가 좀 강했던 이유는 수급이 있었죠.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삼성중공업, 기관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왜 이렇게 조선이 좀 붙냐? 이란 전쟁, 호르무즈 리스크는 해상 운임, 보험료, 항로 회피 비용을 올리는 재료다. 에너지 물류 병목이 커질수록 LNG선, 탱커, 특수선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붙었다. 원전이나 전력 설비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어제 외국인 순매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뚜렷하게 좀 잡혔죠. 호르무즈 유가 쇼크가 커질수록 수입국 특히 아시아는 에너지 안보, 발전 믹스로 전력망 투자 이슈 또 여기에다가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원전이나 에너지 이런 게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은 어제 바이오와 로봇 이런 성장주, 그러니까 바이오와 로봇 위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 봤지만 또 미국 증시 오늘 약세가 당연히 이건 이제 국제 유가 특히 브렌트유가 또 100달러를 넘어섰다는 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가 또 하락을 좀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나리오를 좀 봤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리스크오프가 좀 심화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코스피 현물 매도, 선물 매도가 강화될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게 이제 계속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지금 방어주 이런 쪽이 어제는 좀 부각되는데 오늘도 또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될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뭐 3월 초처럼 지수가 막 10% 넘게 뭐 7% 넘게 급등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운데 조금 낮은 변동성이 좀 이어진다면 물론 이제 지수 방향성은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도 이제 대형주 반도체나 자동차는 눌리고
네, 조방원이나 코스닥 이벤트존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계속 좀 어지러운 장사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 이전에 이제 학습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 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눌려주게 되면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처음보다는 좀 크겠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처음 급락대 급반등이 나오고 두 번째 급락은 좀 처음 급락보다는 적었지만 또 급반등도 낮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이 국제유가 상승, 미국 증시 약세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의 가장 리스크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이 장기화, 어떤 장기화, 종전 가능성이 좀 부각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시장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실적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만은 3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주주총회 또 있기 전 주주총회 일주 전까지 감사보도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조심해야겠죠. 뭐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총 이후에 1분기 어닝 시즌 과연 실적이 어떻게 좋은가? 그들 종목을 이 어려운 시기 때 추려내시기 바랍니다. 추려낼 수 있습니다. 네. 왜 외국인들이 대형 반도체를 팔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왜 사겠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울 때 실적 호전주,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찾고 그들 종목을 살살 담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